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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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콧물 많이 나오고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예, 지금 이런 증상을 예. 계절적으로 뭐 봄에 좀 심하신가요? 환절기나 이럴 때? 아니, 뭐, 1년 내에 똑같아요. 1년 내내 그러세요? 예.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도 콧물이 계속 많고 냄새도 잘 안 맡아지고 그러신가요? 냄새는 전혀 못 맡아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 예. 가서 또 진료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예. 병원에서 이제 이 진료하고 어떻게 좀 예. 소견을 얘기를 해주던가요? 진료해도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뭐 내가 삼성병원도 가보고, 여기 뭐,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네네. 그 뭐, 삼성병원의 검사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래저래 하고 이랬는데, 네. 그 뭐, 뚜렷하게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진단받거나 하시진 못하셨고 특별한 이상은 없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예, 들으셨나요? 예, 예.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예, 예. 하여튼 뭐, 네, 지금 많이 잘안 불편하실 것 되더라고요. 같은데 그럼 혹시 예. 콧물이 맑은 콧물인가요? 아니면 좀 찐득찐득하고 누런 콧물인가요? 맑은 콧물이죠. 맑은 콧물이 좀 많이 나오세요? 예, 아, 혹시 한의원에서 이 증상을 설명하고 진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 오늘 이제 저희가 앞서 그 원장님들이 예. 비염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이 만성적인 알러지 비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콧물이 맑은 콧물이 계속 나와서 막 쏟아질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이제 있으실 건데 이 콧물이 많이 나시고 항상 코가 이렇게 콧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이 냄새가 들어갈 통로가 없기 때문에 냄새도 잘 못 맡게 되시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맑은 콧물과 관련해서 아까 한의학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뭐 신이나 세신 같은 약재들도 있지만 진단을 예.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콧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이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그 환자들을 예. 치료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려고 하는데 저의 체질에 예. 맞는 뭐 소청룡탕이라든지 이런 한약들을 복용하고 나니까 맑은 콧물 흐르던 게 좀 줄어들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번 이제 아버님도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이제 예. 이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좀 불편해 왔다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정도 입안이 헐어서 지금 고생을 해오고 계신데, 뭐 네. 구강내과나 뭐 치과나 뭐 한의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죠. 다 받아봤죠. 예, 혹시 병명이 뭐 네. 어떻게 나오셨나요? 뭐, 괜찮았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그냥 아내가 농처럼 노력해줬어요. 근데 검사하고 별 검사를 했는데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그런 기가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현재 네. 드시고 계신 약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입안 영양제, 영양제제. 네, 그럼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 네. 약이나 혈압약, 당뇨약이나 네,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아, 예, 그러세요? 예, 네. 혹시 아버님께서 입안이 건조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건조하지, 지금 약 먹는 것은 현재 네네. 리보헤인이라고 네. 현재 그 구내염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구내염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고요. 네. 네. 입안이 건조한 증상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건조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잠을 좀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거나 뭐 이렇게 네.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러지 않만 해도 나는 네. 스트레스 받고 안만 해도 피곤하니까. 아, 예. 피로도 좀 많이 느끼시는 거고요. 네, 예, 예. 예. 지금 이제 아버님의 증상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구내염이 사실상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면역력 저하를 가장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한방에서 면역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혈증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식사를 제때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신다든지 아니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셔서 피로 회복이 덜 되셨다든지 하실 때 이 기혈증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심장이나 간에 열이 많이 생겨도 이 구내염이 자꾸 재발하고 이렇게 만성화되게 되는데요. 네. 또 아버님이 또 스트레스도 받고 잠을 또 많이 못 주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내염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저하와 심장과 간에 열이 있는 이 두 가지 원인이 모두 네. 아버님에게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네. 3년이나 구내염이 계속되셨다면 이것을 네. 그냥 구내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혹시 구내염과 비슷하지만 다른 병인 구강평평태선은 아닌지 한번 구강 네. 전문 병원에 가서 종합적인 진찰을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네. 그 확실히 그 환부를 의사에게 네. 보여주셔서 혹시 네. 구강암이나 이런 무서운 병의 초기 증상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우 이제 추천드리고 비염으로 주로 싶습니다.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초기 비염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콧물이 물처럼 많이 흐르는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재채기나 가려움 혹은 기침 등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기에 이런 콧물이 많이 나는 비염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방에서는 몸에 비정상적인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체액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이걸 담음이라 부릅니다. 이런 담음이 기관지로 가게 되면 가래가 되고 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콧물이 돼서 이런 비염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몸이 좀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거나 이런 몸에 안 좋은 체액이 좀 고이기 쉬운 체질이신 분들이 많이 이런 병을 앓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좀 도와주게 되면 콧물이 저절로 마르면서 경과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 이제 눅눅하고 습기가 많이 차서 이슬이 맺히거나 곰팡이가 필 때 보일러를 세게 틀어서 이걸 좀 말려주고 창문을 열고 하면 곰팡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콧물과 담을 말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주요 증상 중에 뭐 기침과 콧물 우리가 딱 감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됐을 때 꼭 비염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흔히 감기와 비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감기의 정식 병명은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성으로 비염과 인후두염이 같이 왔다. 급성 비인두염, 이게 감기의 정식 명칭인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실제로 콧물이 나고 기침도 나고 코가 막히는 이런 비염의 증상이 일부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염과 감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거나 목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코로 들어왔을 때는 비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이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든다거나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붓거나 이런 코에 국한된 비염 증상과 별개로 전신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기와 비염을 잘 구분해서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지훈 원장님, 아무래도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적 비염을 시달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비염이 오래되면은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우리가 흔히 비염이 오게 되면요, 이제 양방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라 그래서 콧물을 말리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한방에서도 마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콧물을 말리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혹시 되지 못하고 콧물이 말리는 약을 지나치게 오래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치료를 아예 하지 못해서 콧물을 계속 수년간 오래 비염을 앓아서 흘리게 되면 결국은 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진액이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코가 건조해지는 만성 비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기에 이 몸에 체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콧물 위주로 흘렸던 이런 비염과는 다르게 콧물이 오히려 없어지고 건조해진 점막이 부어올라서 코를 막아서 이렇게 킁킁 코막힘 위주 혹은 점막이 건조해져서 예민해지게 되니까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이 나타나게 되고 콧물은 재채기가 날 때 조금 간헐적으로 났다가 금방 마르는 이런 만성 비염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김용구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알레르기 비염하고 정상적인 코하고 차이를 보면은 정상 코의 경우 양쪽으로 볼록하게 합의각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선홍색으로 빨갛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중비도가 뻥 뚫려 있어서 숨이 잘 들여 마셔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게 되면은 합의각계가 부어올라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중비도가 좁아지게 되고 콧물이 끈적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막 색깔도 창백하게 허혈 상태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콧속 내시경 사진만 비교해도 많이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좁아 보이죠. 네, 맞아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나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슷하게 착각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예,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감별해야 될 유사 질환으로는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한 감염성 비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감염성 비염의 경우는 흔히 코감기라고 하죠. 코 점막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감기같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리고 계절성을 띠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증상은 콧물보다는 코막힘 위주로 나타나게 되고 감기의 증상인 오한이나 발열, 그 다음 신체통,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코 점막이 아니라 얼굴 안쪽에 있는 뼛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 안에 농성 분비물인 누렇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오게 되며 두통이 있거나 피로 등 전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비동염의 경우는 비내시경이 아니라 코 안에 부비동내를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안에 하얗게 농성 분비물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염성 비염 그리고 부비동염 내가 과연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서 치료 방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입안이 건조하면 뭐 구내염과 같은 염증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눈이 건조하면 안구 건조증 나타나기 마련인데 앞서서 우리 최지훈 원장님께서 콧속이 건조하면 만성 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강아지를 얘기를 할 때도 코가 촉촉한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눈이나 코나 입 같은 이런 점막들은 항상 눈물이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침이 나와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줘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을 예로 드신 것처럼 눈이 만약 건조해지게 되면 이 건조해진 눈의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바람이 조금 불거나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면서 가렵기도 하고 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 건조해진 점막은 굉장히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말갛게 성이 나서 부풀어 오르면서 코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재채기나 가려움 등이 쉽게 유발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이 물만 찍어 바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유분기나 기름기가 있는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코에는 이 기름기와 영양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정상적인 좋은 콧물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건조한 코에서는 이 재채기를 할 때 반응성으로 물 같은 콧물만 잠깐 쏟아지다가 이 콧물이 마르고 나면 금방 또 다시 코가 건조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를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몇 가지 정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이 카페인 음료라든지 이런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진액을 좀 말리는 음료수들을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고요. 그다음 집안에서는 가습기를 틀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 코 안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유근피라고 해서요. 느릅나무의 껍질을 사용하는 약재인데 이 느릅나무의 껍질을 까보면 수액이 콧물처럼 이렇게 끈적한 수액이 흐른다고 해서 이 느릅나무의 별명이 바로 코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에서부터 이 코나무를 코질환, 비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굉장히 오래 써왔는데요. 이 뭐 항히스타민제나 기타 말리는 쪽에 이런 치료를 했는데 비염이 잘 치료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분피를 한번 달여서 드셔보시면 코가 촉촉해지면서 치료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이왕이면 뭐 카페인을 멀리하고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하며 또 유근피를 활용해서 이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잘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비염은 아무래도 만성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관리도 어렵고 좀 완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목 원장님, 한방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 사용을 하나요?
예, 비염에 대해서는 한방 치료 중에 한약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한약 치료는 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 코막힘이나 콧물뿐만 아니라 헐어있고 순환이 안 되는 코 점막 자체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재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코막힘이 심하고 누렇고 끈적끈적한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코 안의 염증 상태를 개선해주는 갈근, 길경, 황금 등의 약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맑고 물같이 흐르는 콧물이 심한 경우에는 건강, 세신 등의 약재를 써서 콧물 양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재채기가 심하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 표한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생강이나 계지, 마황 등 이 표한증을 날려보낼 수 있는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이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 내 조화를 통해서 비염 증상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염에는 침 치료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썹 사이에 있는 인당혈, 그 다음에 코 끝에 있는 소료혈, 그 다음에 양 콧날 바깥쪽에 있는 영양혈,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백회혈 등의 혈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계절성이나 또는 요즘같이 먼지가 심한 날씨에 일시적으로 심해진 콧물 증상이나 코막힘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한약재로 만든 연고를 통해서 코 안의 점막에 붓기를 가라앉히고 콧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박화나 용내 등의 약재를 써서 코 점막의 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손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9년쯤 전부터 한 가지 냄새만 나신다고요? 아니, 예, 아니, 9년이 아니고 한 2달 아, 전부터요. 2달쯤 전부터. 예. 이 냄새가 다른 냄새들은 전혀 맡아지지 않나요? 아니면 약간씩은 나나요? 어떤가요? 전혀 안 나는, 독한 냄새만 한 가지 비슷하게 나고요. 예, 예. 조금, 어떨 때 생선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땐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조금, 예, 예. 내가 맡아보면은. 다른 냄새는 좀 많이 세야 이렇게 겨우 조금 맡아지신다는 얘기시죠? 그래도 그 냄새가 아니고 다른 한 가지 냄새가. 한 가지로만 나요. 맡아지신다는 얘기시죠? 병원에 예, 예. 가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감각, 후각 감각 이상 후각상실. 예, 예. 상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약 가지고 냄새 종류로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해봤을 텐데 그런 예. 검사할 때도 냄새를 아예 못 맡으셨어요? 예, 선생님이 한 가지를 코에 대주던데 그 예.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것도 못 맡으셨어요? 예. 다른 뭐 축농증이나 아니면 콧물이나 비염이나 다른 코 쪽에 다른 질환들은 없으시고요? 축농증기가 조금 있다 그래. 근데 약간? 저는 별로 모르겠거든요. 그게 막 코가 말라요, 자꾸. 자꾸 건조한 느낌이 있으시고요. 예, 예. 이제 후각상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예. 이제 1차성, 2차성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냄새를 맡는 이 후각신경이 뭐 여러 예.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손상되거나 죽은 경우 혹은 예. 냄새를 느끼는 이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이제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냄새를 맡는 신경이나 이런 건 정상인데 예. 코 안에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질환 예. 때문에 냄새가 안 맡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이런 경우는 대개 그 원인이 되는 뭐 축농증이라든지 기타 질환을 치료하면 이 축농증이 돌아오는 경우, 이 냄새 못 맡는 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이 예. 아까 그 코 안에 스테로이드 뿌리는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들이나 기타 여러 예. 가지 약을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아까 코가 건조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가 냄새를 맡는 기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냄새가 그냥 코로 쑥 들어가서 맡아지는 게 아니고 예. 냄새의 그 분자들은 그 알갱이들은 콧물에 예. 녹아야 돼요. 콧물에 녹아서 코 점막에 흡수가 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콧물이 전혀 안 난다, 건조하다, 마른다 하시면요. 이 코 안에 냄새가 들어가도 코 안으로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코 안에 건조한 걸 치료해주면 냄새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 이제 건조한 걸 촉촉하게 바꿔주는 치료는 이제 양방 치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증상들을 얘기해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비 한의원에 전화하니까는 냄새 못 맡는 건 안 된다고. 예, 이게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치료가 쉽게 되는 건 아닌데 혹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상돼서 그런 거면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촉촉하게 해서 혹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으로 합니까? 한약으로 합니까? 그럼 침으로 합니까? 한약으로 치료합니다.